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실수와 복소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더셋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어떤 실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덧셈, 곱셈과 같은 연산에 대한 측면이고, 두 번째가 순서에 대한 측면인데, 우리 교재선 순서에 대한 측면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그 순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이 사실 실수가 또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로 우리가 어, 실수가 컴플리트하다 또는 뭐라고 하죠? 이게 완비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교재에서 least upper bound property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처음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S가 order set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순서가 주어져 있는 집합이고요. 그리고 E가 S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E가 이제 bounded abov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언제 그러냐면 어떤 베타가 있어서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이 nested 퀀티파이어가 나왔죠.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존재한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 베타는 x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x에 관계없이 베타는 결정이 되어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bounded above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임의의 2의 원소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베타가 있다라고 할 때 위로 6에다 우리 한국말로는 위로 6에다 이렇게 불러요. 위로 6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2라고 하는 집합,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를 큰 거를 위에 적고 작은 걸 아래에 적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큰 거를 위에 적고 작은 걸 아래에 적는다라고 할 때 2라는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2라는 부분 집합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러면은 그거보다 베타가 더 크단 얘기예요. 이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이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베타가 더 크면 그런 베타가 존재하면 2라고 하는 집합은 위에 의해서 닫혀 있잖아요. 이게 쭉 못 가고 이게 약간 경계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로 6에다. 6에라고 하는 건 경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6에다 이렇게 불러요. 보통 큰 거를 위에 적고 작은 걸 아래로 적으니까 베타에 의해서 막혀 있다 이런 뜻이죠. 2라는 부분 집합이 쭉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베타에 의해서 막혀 있다. 베타보다 전부 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런 베타가 있으면 경계가 되도록 하는 베타가 있으면 bounded above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베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upper bound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상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에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보다 위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얘들이기 때문에 상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수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2라고 하는 집합을 여러분이 닫힌 구간 1부터 2까지라고 만약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2는 위로 6이죠. 왜 위로 6인가요?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임의의 이 안의 원소 x에 대해서 그죠? 이 안의 원소 x에 대해서 3번 항상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 3이라고 하는 친구가 upper bound가 되면서 2가 위로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3에 의해서 이제 위로 경계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처음 보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아래로 유게다라는 개념도 있겠죠. bounded below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if there exists 뭐 이번에 알파라고 쓸까요? 알파가 있어서 such that 이미 x에 대해서 알파가 x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x가 아래로 쭉 못 가고 알파에 의해서 이게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bounded below라고 부르게 되고 한국말로는 아래로 유게 이렇게 부르고요. 그 경우에 알파를 lower bound라고 부릅니다. 하계 이렇게 불러요. 하계. 적어드릴까요? 이게 이제 아래로 유계. 얘는 하계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상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2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상계거든요. 근데 이런 상계들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2, 3, 4, 5 이런 친구들이 쭉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2를 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let S be an order set. 그리고 E가 S의 부분집합이라고 할게요. 먼저 E가 bounded above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라고 하는 S의 원소가 least upper bound 라고 불릴 때가 있는데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최소 상계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최소 상계 혹은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supremum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번역하면 상한 이렇게 불러요. 약간 한계에서 딴 거 같죠? 말 그대로 상계 중에서 약간 한계가 되는 그런 친구를 상한이라고 합니다.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이에요. least upper bound라고 하기도 하고 supremu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우리가 최소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일 작은 거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숫자 중에서 제일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사실 1차 논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명제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작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약간 전부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소라고 부르려면 기본적으로 그 집합 안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펄 바운드기는 해야 최소가 됩니다. 아무거나 가져와서 최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함수에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불렀을 때는 그 최대값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x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있었을 때 fx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최대값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최대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점근선인 경우에는 0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최대값이라 부르지 않죠. 왜 그래요? 0이라고 하는 친구를 실제로 0이란 친구를 함수값으로 갖는 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0을 최대값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파가 실제로 그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upper bound에서 제일 작은 걸 택하고 싶으면 실제로 upper bound기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최소여야 되니까 감마가 알파보다 만약에 작으면 더 작은 걸 가져왔다면 그러면은 감마는 upper bound of 2가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작은 거니까요. 더 작은 걸 가져와서 최소를 그러니까 알파보다 더 작은 게 upper bound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최소 상계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의 최소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재에선 딱 이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경우에 우리가 알파를 어떻게 쓰냐면 이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집합이 최소 원소를 가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걸 2라고 하면 2라고 하는 친구는 최소 원소가 있나요? 없죠.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안에 속하지 않으니까 최소 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합이 최소값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least upper bound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알파를 supreme of e라고 쓰기도 하고 least upper bound 앞 글자를 따서 LUB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다 쓰는 표기긴 한데요. 실제로는 얘는 보통 안 씁니다. 얘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실 때도 이쪽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least upper bound라는 표현보다도 supremum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이게 뭔지 좀 와닿기는 하는데 supremum이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표기예요. 자, 비슷하게 우리가 greatest lower bound라는 개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Suppose that E is bound below라고 하면 알파를 우리가 greatest lower bound or the infimum of E 라고 부르는데 infimum greatest lower bound infimum 번역을 하면 greatest lower bound는 최대하게 얘를 번역을 하면 하한 이렇게 됩니다. F 첫 번째 알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lower bound기는 해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알파보다 큰 게 있으면 이게 최대니까 그거보다 큰 거는 lower bound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감마가 알파보다 크면 gamma is not on 그죠? lower bound of 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greatest lower bound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조금 복잡한 예시가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살펴보긴 할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let S를 유리수 집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리수 집합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몰라요. 아직 실수는 모르는데 실수는 이제 정의를 할 거니까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집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열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전개를 할 겁니다. 자, S를 유리수 집합으로 놓고 A라고 하는 집합을 유리수의 부분 집합인데 일단 P가 양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P 제곱이 2보다 작은 그런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친구도 정의를 할 건데 유리수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P는 양수인데 P 제곱 2보다 큰 친구 이런 친구들로 A, B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드는 생각은 사실은 이거 뭔지 여러분 실수를 만약에 알고 있으면 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얘가 0과 루트 2 사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루트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upper bound가 있습니다. 뭐 2 같은 친구가 upper bound가 될 것 같죠. 그리고 얘도 이제 lower bound가 있습니다. 1 같은 친구가 lower bound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bounded above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bounded below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은 기본적으로 bounded above, B라고 하는 집합은 bounded below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얘의 상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즉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냐 그러니까 0부터 루트 2 여기는 이 구간보다 여기는 이 친구 여기 안에 속하는 모든 친구보다 큰 그런 친구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뭐 2 같은 친구도 있고 3 같은 친구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뭔지 물어보면 루트 2 같은 게 제일 작아 보이죠. 루트 2가 정확하게 상한인 것 같아요. greatest 그러니까 least upper bound인 것 같다는 거죠. supremum인 것 같다. 얘가 상한인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한, 루트 2라고 하는 친구가 유리수 집합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상한이라고 부르려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S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죠? 이제 기본적인 앰비언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찾는 게 리스트 어퍼 바운드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은 S에서는 적어도 S에서는 상한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그냥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S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A는 bounded above 이고 그리고 A는 no least upper bound다. 물론 이건 S에서는 없다는 뜻이에요. in S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B도 마찬가지로 bounded below이지만 but B has no greatest lower bound. 그렇죠? 우리 루트 2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한이 있으면 걔는 루트 2일 것 같은데 근데 걔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루트 2라고 하는 친구를 유리수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reatest lower bound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엄밀한 증명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루트 2라고 하는 친구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아직 정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에서 모든 증명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명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자, 1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A가 bounded above인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 이 같은 친구가 bounded above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걸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P를 A의 원소 P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장은 이제 P가 2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 주장을 하면 2가 이제 upper bound가 되면서 그러면서 A가 bounded abov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P가 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3분법에 의해서 P가 2보다 큰데 모순이 생긴 P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가 2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냅시다. 그러면은 P 제곱이 4보다 큰 건데 그러면 이제 P 제곱이 2보다 작다는 가정의 모순이죠. which contradicts P 제곱이 2보다 작다. 그러니까 4가 2보다 크다는 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유리수에 대한 성질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전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순이 생겼으니까 hence P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항상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therefore A is bounded above. 그리고 upper bound를 2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A가 bounded above다라는 건 되게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A가 least upper bound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이제 보이는 게 어렵습니다. 네, 이걸 한번 주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suppose that A has a least upper bound 알파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알파를 당연히 S에서 다시 말하면 Q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순이 생기면 됩니다. 만약에 least upper bound가 알파 유리수에서 찾을 수 있으면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할 거냐면 지금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upper bound긴 하니까 least upper bound라고 했으면 upper bound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upper bound이기 때문에 모든 P에 대해서 P가 알파보다 이제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죠?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모순을 이끌어낼 거냐면 지금 P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데 모든 A의 그 A의 원소 P에 대해서 P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뭘로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냐면 알파가 최소라는 그 가정에 대해서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알파보다 작은데
이성질, 모든 P에 대해서 이성질을 만족하도록 하는 베타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P제곱이 항상 2보다 작거나 작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P제곱이 2보다 작을 때, 그죠? P제곱이 2보다 작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S 안에 있다고 했지 A 안에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2보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 알파 제곱이 2보다 클 수도 있고 알파 제곱이 2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귀찮긴 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suppose that 알파 제곱이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S 안에 있는지 다시 A 안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알파 제곱이 2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뭘로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냐면 이거는 그냥 뺍시다. 미안해요. 제가 이거 안 보고 쓰고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다시 네. 알파 제곱 2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고 알파 제곱 2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냐면 알파 제곱과 2 사이에 p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p 제곱이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알파보다 큰 친구를 가져와서 모순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a의 원소보다 알파가 커야 되는데 괜찮나요? 모든 a의 원소보다 알파가 커야 되는데 근데 알파보다 그럼 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A의 원소 중에서. 그러니까 알파 제곱과 이 사이에 있는 P 제곱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 P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 알파에서 살짝 키울 거예요. n분의 1 이렇게 살짝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알파 제곱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n을 잡고 싶어요. 이해 가시나요? 만약 이런 걸 만족하는 알파 플러스 n분의 1이 존재한다면 그럼 알파 플러스 n분의 1은 A 안에 있는데 알파보다 커져 버렸으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알파는 A 안에 있는 거 친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찾을 수 있으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을 때는 upper bound라는 조건의 모순을 이끌어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n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전개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2알파 더하기 n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당연히 뭐 0보다 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n분의 2알파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2보다 작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뭐가 성립해도 괜찮냐면 얘가 성립을 해도 괜찮은 거죠. 이게 성립을 하면 n제곱분의 1은 항상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성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찾을 거냐면 n이 2분의 2알파 플러스 1보다 큰 자연수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ake a positive integer n 이거 싹 다 지우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가져올 거예요. positive integer n 근데 뭐보다 큰 걸 가져올 거냐면 2분의 2알파 플러스 1보다 큰 걸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이 친구 유리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보다 이제 어떤 유리수를 가져오든 그 유리수보다 큰 자연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와 닿죠. 우리 유리수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n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거고요.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장할 거는 뭐냐면 then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실제로 2보다 작아져 버립니다. 그죠? 네, 그걸 이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써볼게요. 이 친구를 전개를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n분의 2알파 플러스 n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알파 제곱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까 뭔가 이상한데요? 왜
다시 미안합니다. 자, 이게 지금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n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n분의 2알파 플러스 n분의 1이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2 빼기 알파 제곱 n분의 2알파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n이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2알파 플러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더라. 이게 2가 아니고요. 2 빼기 알파 제곱. 네, 이렇게 되도록 n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n이 자연수니까 n분의 2알파 플러스 n분의 1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고요. 이 친구 다시 써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n분의 2알파 플러스 1인데 지금 n이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2알파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양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맘대로 할 수가 있어서 이 친구가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his now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n분의 1이 당연히 0보다 크니까 a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hence and thus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 플러스 n분의 1은 알파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건 모순인 거잖아요. 알파보다 큰 걸 a에서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죠? 알파가 상계니까. 근데 가져와 버렸으니까 모순이니까 this contradicts to the fact that alpha is a upper bound 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알파 제곱이 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알파 제곱과 2 아까처럼 알파 제곱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베타 제곱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베타 제곱을 만약 가져왔다고 치면 양수 베타를 가져왔다고 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p 제곱이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p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a 안에 있는 그죠? 집합 a 안에 있는 모든 p에 대해서 p가 베타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베타가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알파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건데 그보다 더 작은 어퍼 바운드를 가져왔으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파 제곱과 2 사이에 있는 베타 제곱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 아까랑 비슷하게 이 친구를 알파 빼기 n분의 1이라고 놓고 찾아내려고 해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 빼기 n분의 1의 제곱이 이보다 작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알파 제곱 빼기 n분의 2알파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2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2가 n분의 2알파 빼기 n제곱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더 되는 건가요? 알파 제곱 빼기 2가 n분의 2알파보다 크면 당연히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n이라고 하는 친구가 알파 제곱 빼기 2 양수라는 걸 고려하면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2알파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죠? 사실 알파 제곱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요. 알파가 알파 빼기 n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라 제가 알파 제곱과 2 사이에 있는 베타 제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알파 제곱 2부등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n이 자연수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건 좀 뺄게요. 빼고 이 조건 얘면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도록 하는 그런 베타를 가주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써보면 자, take a positive integer n을 가져올 건데 n이 뭐보다 크게 가져올 거냐면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2알파보다 크게 가져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리수기 때문에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2알파가 유리수기 때문에 그 유리수 어떤 유리수를 가져오더라도 그보다 큰 자연수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겁니다. 사실 되게 당연하죠. 여러분 유리수라고 하면 n분의 n으로 생겼을 텐데 그러면 n이 항상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n이 싫으면 n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시면 더 큰 걸 가져올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증명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알파 빼기 n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 친구는 아까처럼 알파 제곱 빼기 n분의 2알파 플러스 n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죠? 얘를 다시 써보면 얘는 뭐보다 그러니까 n제곱분의 1을 제가 지웠었죠. 어떻게 지웠냐면 이렇게 지웠었습니다. 자, 알파 제곱 빼기 n분의 2알파보다 크고요. 이 사실을 잘 활용을 해보면
얘는 알파 이 알파 제곱이 아니라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넘겨서 확인해 보면 알파 제곱 빼기 2가 n분의 2 알파보다 큰지 묻는 건데 이거 넘기고 그다음에 이거 넘겨주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알파 빼기 n분의 1의 제곱이 2보다 커졌기 때문에 for any p에 대해서 p 제곱이 2보다 작은데 그게 알파 빼기 n분의 1의 제곱보다 작아요. 그죠? 만약에 p도 양수 알파 빼기 n분의 1도 양수면 우리가 p랑 알파 빼기 n분의 1이 p가 알파 빼기 n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알파 빼기 n분의 1이 또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n분의 1이 알파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이 알파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2 알파보다 크면서 알파분의 1보다도 큰 그러니까 maximum of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2 알파 콤마 알파분의 1 이 두 친구보다 큰 우리가 자연수를 가져오면 그러면은 p도 양수 알파 빼기 n분의 1도 양수이기 때문에 p가 알파 빼기 n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now 알파 빼기 n분의 1이 그러면 hence라고 할까요? hence 썼으니까 therefore 알파 빼기 n분의 1이 upper bound가 되면서 이가 아니라 a and thus 그러니까 이제 알파 빼기 n분의 1은 근데 알파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least upper bound 중에 제일 작은 거다. 그걸 minimality of alpha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minimality of alpha에 대해서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고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알파 제곱이 2인 경우에도 모순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셋 중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어쨌든 유리수 안에 있으면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모순 이제 셋 다 성립을 못하면 그러면 이 가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least upper bound를 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제곱이 2다 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었던 논증이에요. 알파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let alpha를 n분의 n이라고 하고 mn은 자연수, 정수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니고 그리고 mn이 이제 relatively prime이다. 뭐라고 하죠? 서로수다. 네, 서로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는 유리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 했던 그대로 할 겁니다. 자, 양변 제곱을 하시면 알파 제곱 now then 알파 제곱은 2인데 2가 이제 m제곱분 n제곱이잖아요. and thus 2m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n도 2의 배수여야 돼요.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2 divides 2m제곱이기 때문에 2 divides n 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m제곱을 나누니까 n제곱도 나누는 것이라 2가 이제 n을 나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right n을 이제 2k라고 쓰면 2를 나누니까 then m제곱이 2k 제곱이 되죠. now 2 divides 2k 제곱을 나누기 때문에 n 제곱을 또 m을 나누게 됩니다. This contradicts 어디에 모순이냐면 mn이 relatively prime이다 라고 썼었는데 그게 이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알파 이제 유리수에선 least upper bound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Hence
alpha has no least upper bound in Q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지금 여기 하는 논증이 지금 1단원에선 제일 어려운 논증입니다. 여기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해석개론에서 가장 처음 보게 될 벽입니다. 네, 이거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도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1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게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맡기는 걸로 할게요. 2번도 여러분이 똑같이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이제 논증이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살짝 바뀌는 건 있겠죠. 하지만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2번 하고 싶진 않아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2번도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뀔 건 없어요. 그죠?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bounded above인 거 똑같고 no least upper bound인 거 똑같습니다. 그 루트 2가 약간 least upper bound인 느낌인데 루트 2가 유리수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등호가 들어가든 뭐 들어가지 않든에 관계없이 이제 1번, 2번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볼게요. 이건 좀 어려웠는데 조금 더 쉬운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A라고 하는 친구를 유리수 중에서 R이 0보다 작은 친구, 음수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을 유리수 중에서 0 이하인 친구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supreme of A랑 supreme of B를 비교를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면 A의 상계는 어떤 친구들이에요? 0, 1, 2, 3 얘네들이 상계죠? 이쪽에는 이 친구들은 전부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0이잖아요. 그러니까 supremum of A는 0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0, 1, 2, 3이 supremum of B, 그러니까 0, 1, 2, 3이 B의 upper bound이기도 하니까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또 0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supremum도 0고 B의 supremum도 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premum이 집합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supremum이 그 집합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supremum이 그 집합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supremum은 꼭 그 집합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더라. 하지만 upper bound기는 해야죠. upper bound들의 모임에 속해야 되긴 하지만 A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0가 upper bound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R이 A의 원소면 R이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R이 0보다 작으면 R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0가 upper bound다라는 건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0보다 작은 친구를 가져오면 0보다 작은 친구 예를 들어서 S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S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S가 upper bound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S가 upper bound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S보다 큰 A의 원소를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S보다 큰 A의 원소 2분의 S를 가져올 수 있겠죠. S보다 큰 A의 원소 2분의 S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S가 A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S보다 큰 A의 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S is not an upper bound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preme of A가 0라는 걸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2라고 하는 집합을 n분의 1 이렇게 써볼게요. n은 이제 1 이상인 정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2를 이제 유리수의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supremum of 2랑 infimum of 2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나중에 어차피 어려운 거는 다 해볼 거라 우리 좀 직관적으로 해볼게요. 2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위로 갈수록 큰 거 아래로 갈수록 작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n분의 1을 점을 찍어보면 1에서 찍히고 2분의 1에서 찍히고 그 다음 3분의 1에서 찍히고 4분의 1에서 찍히고 해가지고 0이 여기 있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1이잖아요. 1이라고 하는 친구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바운드가 되어 있죠. 1보다 다 아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계가 되는 친구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그죠? 2도 상계고 3도 상계고 얘네들도 다 상계가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upreme of B는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다 2인데 얘보다 아래 있는 친구가 뭐냐 물어보면 0도 아래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아래 있고 마이너스 2도 아래 있고 이런 친구들이 다 아래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0이죠. 그러니까 infimum은 0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실 거는 1이라고 하는 친구는 2 안에 있지만 0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2에서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 하한 이런 것들이 그 집합 안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의 여부는 뭐 어떻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맥시멈이 존재하면 2에서 사실 1이라고 하는 친구가 맥시멈이거든요. 최대 원소예요. 이 중에서 얘 1이라는 친구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최대값이 존재하면 그럼 최대 원소가 존재하면 최대 원소는 상한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원소가 있으면 그게 상한일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만약에 이가 이제 maximal element를 가지면 그러면은 the maximal element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supremum of B가 됩니다. the supremum. 사실은 제가 더라고 썼는데 이것도 사실 할 말이 좀 있는데요. supremum이 만약 존재하면 그 supremum은 unique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존재하면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다 하나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다 더라고 썼잖아요. 그죠?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최소 상계가 존재하면 항상 유니크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실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번 조건 때문이에요. 만약에 최소 상계가 2개 있다고 쳐봐요. 2개 있으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알파 1, 알파 2가 둘 다 최소 상계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죠. 알파 1이 알파 2보다 작거나 알파 1이 알파 2거나 알파 1이 알파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알파 1이 알파 2보다 작으면 2번 조건에 의해서 알파 2가 지금 최소 상계니까 알파 2 여기다 놓고 알파 1 여기다 두면 알파 1이 어퍼 바운드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어퍼 바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알파 2가 여기 넣고 알파 1을 여기 넣으면 알파 2가 또 어퍼 바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가 불가능하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상계가 만약 존재하면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라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어가지고 설명을 다시 했고요. 어쨌든 사실은 맥시멀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너라고 쓰는 게 맞아요.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를 안 했으니까 뭐 증명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알파가 2가 이제 최대 원소를 가지면 그러면은 그게 상한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시고 제가 뒤에 증명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연습 문제 넣었나? 네. 안 넣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죠? 좋아요. 네. 여기까지 연습을 했으면 우리가 상계 상한 관련해서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예제 1번, 유제 1-1번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여러분이 상계 상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 그냥 계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를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생각을 해서 supremum, infimum 이런 것들이 만약 존재하면 찾아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아까처럼 그림을 좀 그려서 볼까요? 자, 이 친구를 n은 1일 때를 찍어보면 우리가 1 빼기 1이니까 0이 찍혀요. 그죠? 그리고 n이 2일 때를 찍어보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찍힙니다. 그리고 n이 3일 때를 찍어보면 1 더하기 3분의 1이잖아요. 0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다시. 지금 0 다시 수직선을 다시 그릴게요. 수직선 이렇게 있고 0 있고 1 있고 2 있고 이렇게 있는데 n이 1일 때를 넣어보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n이 2일 때를 넣어보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n이 3일 때는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1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가는 이런 모양의 점들이 찍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최대 원소랑 최소 원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최대 원소는 2가 되고 최소 원소는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 상한이고, 최대 원소가 있으면 걔는 상한이 되고요. 최소 원소가 있으면 그 친구는 하한이 됩니다. 그 수직선으로 그냥 보셔도 수프리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더 작은 친구를 가져오면 절대로 상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가능한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가능한 하계 중에 제일 작은 거, 가장 큰 거겠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친구가 수프리멈, 2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피멈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프리멈은 2가 되고 인피멈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친구의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헷갈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수프리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맥시멀 엘리먼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맥시멀 엘리먼트라고 부르려면 그 집합 안에 속해야 돼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는데, 0이라고 하는 인피멈이 있더라도 그 친구가 최소 원소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0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피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최소 원소가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프리멈이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최대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면 수프리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맥시멈이면 수프리멈이고, 미니멈 원소면, 미니멈이면, 최소 원소면 인피멈이 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더 봅시다. 자, x가 실수고요. x 플러스 2가 x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를 모아놨을 때 이 친구의 수프리멈하고 인피멈을 찾아볼게요. 얘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원소가 2가 되고 최소 원소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수프리멈도 역시 2고 인피멈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지금 이걸 엄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라는 걸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기 좀 그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 가면 우리가 실수가 뭔지 정의를 하면 다 엄밀하게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별로 복잡한 성질 없이 그냥 거의 똑같은 논의에 의해서 다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실수가 뭔지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증명은 똑같습니다. 실수를 배우고 나서도 똑같이 증명을 할 거예요. 네, 어쨌든 그냥 뭐 직관적으로 괜찮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사실은 유제 1-1번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유제 1-1번을 제가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라고 하는 뒤에 이제 theorem에서 다룰 거거든요. 1점 몇이죠? 20? 네. theorem 1.20에서 우리가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를 다루는데 그거를 증명을 해야 얘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theorem 1.20을 공부해야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직관적으로 뭔지를 찾을 수는 있어서 이 친구의 인피멈하고 수프리멈을 우리가 아는 선에서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 중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제일 작은 것,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친구가 되는데 이 친구 중에 뭔가 이렇게 양의 정수 nm 가지고 n분의 1 빼기 n분의 1을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수, 굉장히 수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나요? 얘는 커야 되고 얘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크려면 m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친구는 1이 되면은 제일 좋겠어요. 그죠? 네, m이 1인 경우가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를 제일 작게 하고 싶은데 제일 작게 하는 친구가 없어요. 맞아요? n은 뭐 1, 2, 3, 4, 5, 6, 7, 8 다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점들을 찍어보면 1 빼기 1, 2분의 1 빼기 1, 3분의 1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친구들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사실 최소가 되는 건 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작도록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최소 원소를 갖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이 하한이다 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네. 왜냐면 n분의 1 빼기 n분의 1을 봤을 때 n분의 1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n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하개인 건 아는데 이게 실제로 왜 하한인지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수를 가져왔을 때 그거보다 작은 n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런 n을 찾으시면 돼요. 사실은 n분의 1 빼기 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우리가 엡실론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빼면은 다시 말하면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도록 하는 n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엡실론은 실수거든요.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수기 때문에 실수보다 큰 자연수를 항상 찾을 수 있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데 그때 가서 엄밀하게 할 거라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하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죠. 괜찮죠? 나중에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 증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엄밀하게. 자, 그리고 supremum of s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친구는 커야 되고 이 친구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일 때가 제일 클 것 같고 이 친구가 제일 작으면 좋겠는데 제일 작은 거는 0이진 않죠. 0은 없으니까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0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supremum은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맞나요? 실제로 n분의 1 빼기 n분의 1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이 상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점을 찍어봐도 이게 점점 1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점들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상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진 않지만 제가 증명을 해봤고요. 이거를 만약에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상한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 우리가 이 얘기는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막 걱정되는 거는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잘 와닿으시면 좀 얘기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theorem을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definition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할 건데 아까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least upper bound라고 하는 게 위로 6이더라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까 봤었죠? A라고 하는 친구가 bounded above이지만 least upper bound를 갖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에서는 bounded above지만 상한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For every non-empty subset E of S that is bounded above 그러면 supremum of E exists in S.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리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임의의 부분집합, 임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가져왔는데 그게 만약 위로 6이라면 supremum이 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S는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라고도 하고요. complete하다, 완비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완비. 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얘기하면 최소 상계 성질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최소 상계 성질 같은 말입니다. 완비적이다, 최소 상계 성질을 갖는다 같은 말이고요. 사실 complete하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면 우리가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마크를 할 사실은 유리수는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지를 않는 거죠. 그죠? 앞에 봤었던 예시에 의해서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실수를 아직 정의를 안 했지만 실수는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가져요. 사실 그걸로 정의를 할 건데 어쨌든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앞에서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이 친구의 상한을 실수해서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루트 2라고 해서 상한을 찾을 수 있었고, 여기서도 하한을 루트 2라고 해서 실수해서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수는 실제로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직 정의를 안 했으니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 거를 실수로 정의를 할 거거든요. 뭔가 지금 약간 순환 논증을 하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다 클린해져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건, 지금은 bounded above면 supremum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꾸로 bounded below이면 infimum이 존재한다라는 성질도 있겠죠. 그걸 뭐 굳이 얘기한다면 greatest lower bound property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least upper bound property랑 greatest lower bound property가 일치하는지 같은 말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얘기인지 궁금해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theorem에서 이 least upper bound property랑 greatest lower bound property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또 infimum, supremum에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명해보고, 그리고 이제 필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